안녕하세요. 작업치료사 김주리입니다. 네,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그리고 이제 발달 지연, 언어 지연 등등 이제 문제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동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행동으로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추구에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감각 추구, 시각 추구, 후각 추구, 그리고 충동적인 거죠. 깨문다거나 뭐 어딜 뛰쳐나간다거나 갑작스럽게 계속해서 움직인다거나 이런 부분을 문제 행동이라고 많이들 보호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냐. 물론 이 개선을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사인 우리 애기 오늘 되게 집중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어요. 우리 애기 오늘 계속해서 후각 추구만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치료사는 되지 맙시다. 이건 정말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이 없다면 문제점을 말할 자격도 없어요. 아이들을 분석을 하고 이 아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솔루션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 때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확신과 근거 기반한 평가와 근거 기반한 나의 의견이 있지 않는 이상은 아이의 문제점을 줄줄줄 읊지 마세요. 이러면 엄마들 불안만 높아져요. 근데 사실 이건 보호자 교육용으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보호자 교육용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발달 지연이 있고 문제 행동이 있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요? 가장 많이 이제 고민을 이 영상을 많이 찾아보시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저는 만 2세 정도에서 만 5, 6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취학 아동들 학교 가기 전에 되게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타겟팅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미취학 아동들이 가장 많은 스케줄을 감당을 해내고 있어요. 언어 끝나고 감통 가고, 감통 끝나고 ABA 가고, ABA 끝나고 언어 가고, 그리고 나서 언어도 주 3회 이상, 감통도 주 3회 이상, ABA 주 2회 이상 막 이런 엄청난 스케줄을 감당을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수업이라는 건요, 아이하고 함께하는 수업, 그게 어떤 수업일지라도 그 수업이라는 거는 두 사람, 아동과 그리고 치료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각적인 어떠한 사건인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활동, 그리고 감정, 교류,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 그걸 따라가야 되고 그러한 어떤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일주일에 정말 많은 스케줄을 감당해내고 있는 건 마치 이거와 같아요. 중고등학생들 수험생들 있죠? 수능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 뺑뺑이 돌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 엄청난 스케줄과 이 엄청난 체력 소모를 지금 미취학 아동이 초등학교를 입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정상 발달이잖아요. 정상 발달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크지 않아요. 정상 발달하는 아이들은 이 시기에 뭘 배우냐면요.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습관을 만드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결국에 목적이 정상 발달이고 목적이 사회적인 적응이라면 적어도 이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경험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치료실 그럼 그만두라는 건가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정상 발달을 하고 사회적인 적응을 위해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기 위해 그 전에 미취학일 때 보호자의 역할은 이 아이의 올바른 생활 습관과 패턴과 그리고 조절을 가리키는 게 바로 보호자의 역할인 거예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자기 전에 조금 놀다가 밤에 잠을 자고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 딥슬립을 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내 아이가 지금 현재 편식은 없는지 밥은 잘 먹는지 어느 땐 폭식하고 어느 때는 밥을 안 먹고 편식이 너무 심하고 물을 안 먹고 잠을 잘 안 자고 자기 전에 안 자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규칙적인 패턴 생활 습관 자체 내에서 조절을 하지 못한다면 어머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 행동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가장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러기 위해선 정말 인간답게 지금부터 생활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이 아이가 내 서바이벌 펑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생체를 조절할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주셔야 돼요. 대변을 잘 보는지, 소변을 잘 표현을 하는지, 물을 찾는지, 갈증을 느끼는지, 허기짐을 느끼는지, 추위와 더위를 이런 조절, 잠을 잘 자는지, 딥슬립을 하는지, 아침에 일어나는 걸 잘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해봐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일단 개선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건데 이건 치료사가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해줘야 돼요. 근데 치료사는요, 엄마가 이거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치료사는 아이에 대한 하루 일과를 궁금해 해주셔야 돼요. 그 조절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미취학 아동들은 학교를 입학을 하기 위해 어머님들 지금 열심히 막 치료실 달려주시는 거잖아요. 과한 스케줄 다 감당해내면서. 자,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학교는 그럼 뭐 하는 곳일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수업을 듣고 수업 시간이 있고 휴식 시간이 있고 수업 시간이 있고 휴식 시간이 있고 점심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학교를 하고요. 자, 이런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학 전에 말을 배우는 게 먼저일까요? 하지만 당연히 말은 해야죠. 앉아서 내 스스로를 조절하고 집중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유치원도 365일 일과가 똑같아요.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반면 보육이 우선인 이제 0세에서 3세 그 가정보육 어린이집 영아 어린이집 봐봐요. 일과가 그렇게 엄청나게 칼처럼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아침 간식, 점심 간식, 낮잠 시간, 뭐 하원 이런 틀은 비슷하죠. 하지만 유동성이 좀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너무 피곤해? 그럼 오전에도 재우잖아요. 가기 전에 또 밥을 또 주기도 하고 간식을 중간에 또 주기도 하잖아요. 유치원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왜? 학교 가기 위해서 연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지금 열심히 치료실 열심히 다니는 거 너무 좋지만 내가 과연 우리 아이의 하루 일과 스케줄을 습관적으로 지금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행동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문제행동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아이가 손을 보고 바퀴를 보고 공룡을 보고 이러한 것들에 집착을 하는 거 이거 과연 이 아이한테 문제가 될까요? 얘한테 문제라고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나오게끔 하는 이 상황이 문제예요. 이 행동은요 엄마한테만 문제인 거지 아이한테 문제 행동이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이 행동을 고치려고 할까요? 내가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해야 내가 이 상황을 적응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왜 이렇게 대처를 하면서 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셔야죠. 그 아이가 지금 이 상황에 무언가 싫지 않은지 불편하지 않은지 혹은 뭔가가 너무 좋지 않은지 너무 재미가 없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폐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아이가 보내고 표현하고 있는 그 비언어적인 사회적인 시그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거를 빨리 캐치하는 어머님일수록 이 아이와 소통이 늘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나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하고 이 사람이 친해지고 싶기는 한데 궁금은 한데 뭔가 되게 어색한데 어떻게 친해져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의미 없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주면 이 아이는 그 대답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또 딴 데 가서 이거 뭐야? 또 딴 데 가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라고 물어봐 놓고 대답을 안 듣는 거예요. 여기서 엄마들 어때요? 답답하죠? 얘 왜 이러는 거야? 물어봐 놓고서. 이 아이는 이거 뭐야? 라고 했을 때 엄마가 다정하게 설명해주는 그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걸로써 그 상황을 적응하기 위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게 진짜 궁금해서 이게 뭐냐고 묻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말이 이거 뭐야인 거예요. 여기에서 엄마들이 혼란이 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말을 하고 대처를 하고 행동을 하는 걸 그것만 보지 마세요. 이 아이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를 그 전 상황을 되돌아서 돌이켜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양육자는. 치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아이가 이해가 가요. 문제행동이라는 말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행동은요. 키우고 있는 엄마한테 문제인 거지 애기한테 문제가 되는 행동이 아닌 거거든요. 저는 경향성이라고 봅니다. 이 아이는 이 상황을 이렇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향성을 바꿔주기 위해서 솔루션이 들어가야 하는 건 이제 전문가인 이제 소아 치료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할 일인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고 어머님께 교육을 하고 어머님께 이러한 상황을 우리 아이는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응을 잘할 수 있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목표를 잡고 가는 거죠. 애들이요 절대 조바심은 갖는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아요. 애들은요 가르친다고 해서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아이들은요 본인이 느끼고 감동받고 이벤트 있을 때 그걸로써 그게 바로 경험이 되고 사고력이 돼요.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고력을 이 시기에 배우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들고 개입하고 간섭하고 하면 이 아이는 어때요? 나 안 해. 내가 여기서 뭐 하면 분명히 와고 또 뭐라 할 거 뻔한데. 그래서 치료실에서 보면
개입을 많이 받은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얘들아 안녕! 인사를 딱 했어요.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가요. 그럼 엄마들 뭐라 그래요? 인사해야지. 선생님 인사했잖아. 그럼 여기서 이 아이가 인사를 받아주잖아요? 그럼 선생님 또 어떻게 해요? 이리 와봐, 여기 앉아봐, 이거 하나만 해봐. 그러면 이 아이한테는 선생님이 인사를 하는 그 시그널이 뭐예요? 날 또 귀찮게 하겠구나. 나를 또 무언가를 자꾸 시켜서 힘들게 하겠구나. 그러니까 인사를 안 받는 거거든요. 말을 할 줄 아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밀당을 잘해야 돼요. 아이는요, 결국에 맞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무리 능력 좋은 선생님이라고 해도 안 맞아요. 안 맞는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애기 시그널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진짜 치료 잘하는 선생님은요, 안 맞는 아이가 없어요.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아이한테 맞춰야지 아이가 어른한테 맞추는 게 말이 되나요? 조절 자체를 우리 성인들도 제대로 잘 못해요. 근데 애들은 100% 잘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그걸 배우는 과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쨌든 이제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좀 빠지긴 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첫 번째, 과한 치료 스케줄은 아이한테 입시 스트레스와 같은 과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니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세요. 자, 취약 전에 아동이 말을 했으면 좋겠고 무언가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치료실을 다닌다. 그거에 대한 욕심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 대한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머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개선될 수 없어요. 그 부분을 먼저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행동만 읊어대는 치료사 무능한 거예요. 가지 마세요. 솔루션을 제대로 줄 수 없는 치료사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세상에 안 맞는 선생님, 그거는 그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아이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 학교 가기 전에 조바심 내지 마세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어요. 이거는 엄마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바심은 치료사가 내면 돼요. 저희가 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은 양육하시는 거에 있어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 주시는 데 초점을 좀 줘주세요. 공부할 때 하고, 놀 때 놀고, 쉴 때 쉬는 그런 것들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데 초점을 좀 둬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인 서바이벌 펑션들,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위한 생활 패턴을 잡아주는데 조금 더 초점을 좀 더 맞춰주세요. 그 부분을 먼저 개선하려고 노력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문제 행동이 아니라 경향성이에요. 이 아이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세요. 아이 그냥 지금 현재 태어났고 내가 10달 품어서 소중하게 키운 내 아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예뻐해주시고요. 그게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치료사들은 타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우리 애기 예뻐한다고 한들 엄마 사랑만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잘 해주시면 돼요. 치료사와 함께 믿고 그 아이를 솔루션 해가면서 생활 패턴을 개선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걸 목적을 잡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언어 뭐 이런 부분들은 따라와요. 이건 제가 진짜 장담해 드릴 수 있어요. 편안하고 여유가 넘치는 아이가 말을 훨씬 잘해요. 말을 할 줄 아는 아이들도요. 불안하고 불편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면요. 할 수 있는 말도 하지 않아요. 내 아이 어디 가서 주도적인 아이가 더 좋잖아요. 설령 그게 말을 하든 안 하든. 내가 하고 싶은 거 표현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표현하는 아이가 더 좋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사회적으로서 적응을 하고 어머님들께서 말씀하신 정상 발달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려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상 발달이 결국 목적이니까 정상 발달하는 아이들이 겪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정상 발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정상 발달하는 아이들도요. 그렇게 그런 입시 스케줄과 같은 그런 스케줄을 감당해내면서는 절대 정상 발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아이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향성이고 저의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보는 우리 아이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한 영상이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보고 계시죠. 그래서 엄마 멘탈 잘 잡아주시고 엄마 감정 잘 잡아주시고 여유 있게 조금만 더 여유 있게 그렇게 아이 케어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하고 계십니다. 화이팅이에요. 감사합니다.